그 메르스 사태 때 역할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싶고 또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어떤 느낀 점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. 우선 이번 사태에서 뭐 국민들도 느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공공의료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걸 이제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. 통계적으로. 그래서 재난, 질병, 전쟁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게 국가의 역할인데 이 중에서 묘하게 이제 국방 쪽은 상당히 돈을 많이 써요. 우리나라 예산의 10% 이상을 쓰고 있죠. 37조 원 정도를 쓴다는데 이게 공공의료 그러니까 방역, 그 전염병 예방 이런 데는 거의 뭐 안 쓴다고 하긴 그렇지만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. 재난도 마찬가지죠. 이 재난 분야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이 재난은 사실 기업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. 재난 예방이라고 하는 게 좀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. 근데 이거를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돈벌이를 위해서 국민의 이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좀 확대하다 보니까 결국 세월호 같은 사고가 났죠. 국방은 아마 해먹기 좋아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근데 질병 분야는 거의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의 그 뭐라 그럴까 후진성 이런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. 뭐 사람이 위험에 노출됐는데도 가르쳐 주지 마라 어디서 병이 났는지. 그것도 사실은 보면 정부 관료들의 책임을 좀 축소하거나 아니면 관련 의료 기득권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면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게 감염병 예방법상의 국가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안 알려준 거예요. 그래서 점점 더 위기가 커졌죠. 사실 초기에 원천 봉쇄됐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. 실제 옛날에 뭐 사스 뭐 이런 사태에서도 아주 초기에 완전히 봉쇄해가지고 다 막았는데 이거는 뭐 안 막은 거죠. 예를 들면 삼성의료원이 혹시 경제적 피해를 입을까 해서 난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삼성의료원에 하루에 수천 명이 들락거리는 거를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. 숨기고 이미 확인됐는데도 그런 것들이 아주 중첩돼서 엄청난 경제적 피해 또 국민 불안 이런 걸 가져왔습니다. 우리나라 공공의료 체계, 방역 체계의 아주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해요. 결국 여기서 또 반성해가지고 새로 뭔가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.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게 우리 일이겠고요. 성남시에서 한 일은 아주 단순해요. 그러니까 원칙에 따라 대응한 겁니다.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줘야 대비할 수 있다. 예방할 수 있다.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보 공개했고요. 있는 대로. 그렇다고 인권 침해할 정도로 불필요하게 막 알려줄 필요는 없죠. 우리가 궁금증 해소하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요.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그 감염병 환자들 병원이 받기 싫어하니까 감염병 환자들만 이렇게 취급하는 전문 상담 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. 보건소 한 군데를 통째로 비워가지고 아예 분당 보건소에도 전속으로 설치했습니다.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독자적인 의료 진단 시스템을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민간 연구소하고 의뢰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확진하는 소위 접촉력 있는 환자, 접촉력 있는 증상 환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지만 비슷한 증상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민간 검사소에 의뢰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. 뭐 그래서 110건 가까이 조사했는데 다행히 하나도 없었어요. 다 음성이어서 다행이죠. 혹시라도 한 명 있었으면 그 지역 감염의 증거가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사실 저희가 한 거고요. 스크린 한 거죠. 그 다음에 지역 병원들에게 열 환자 전수조사. 자꾸 놓치니까. 성남시에 저희가 발병한 양성 환자가 4명인데, 이 4명이 다 정부로부터 사전 통보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. 그냥 알아보니까 접촉력이 있다는 겁니다. 어느 병원에 갔었다. 그래서, 이게 누락된 곳이 많을 거다. 그래서 열 환자를 다 추적 조사해봤죠. 다행히 없었긴 해요. 그래서 그런 것도 했고, 일반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메르스 환자 또는
그 의심 환자 또는 접촉 가능성 있는 사람 등을 전부 다 격리했잖아요. 격리했는데 이제 격리한 사람이 자꾸 다 돌아다니면서 문제가 돼서 제가 1대1로 공무원들 다 배치해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뭐 생활물품이나 이런 것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는 아주 모범적인 격리 활동을 해서 뭐 전국적으로도 많이 알려져서 제가 오늘 저녁에 그 격리 담당했던 한 300~400명 되는 분들을 저녁 사주기로 했어요. 내가 또 마지막 애프터 서비스를 잘해야 돼.